네, 사회부 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과하는 걸로 가름하는 것 같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자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재진과 정본부 장관에 나눈 문자 메시지거든요. 이게 오전 11시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레 월요일에 출근 의사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알려졌지만 이미 거듭 사과했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인데요. MBN 취재를 종합하면 오후 들어서 대통령실과 법조계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이 먼저 정본부장에게 사의 표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검사 출신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교집합이 많았어요. 임명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국정 철학과 결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논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뒤 검찰의 권한 확대를 위해 수사 준칙까지 개정하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찬물, 악재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비판 여론의 수위를 계속해서 볼 때 검찰 이미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 기자,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은 자주 있었어요. 이번 논란이 자녀 문제,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좀 결정적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가 자녀 문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정본부장 역시 아들을 과거 행실의 세간의 이목이 계속 집중되자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은 서울 명문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칫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 괜히 아들의 입시 과정까지 도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낙인으로 인해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고위공직자 과거 사례를 보면은 자녀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인철 사회부 총리 후보자가 부인과 자녀의 장학금 문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입시 문제로 논란이 돼 낙마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딸 입학 특혜 시비에 휘말렸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본부장 역시 이런 점에서 제2, 제3의 비판을 받을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담임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반성의 기미가 좀 부족했습니다. 가해자인 아들이 쓴 사과문도 A4 용지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 이마저 부모가 코치했다고 또 평가가 나왔거든요. 당시 전학 조치 외에 학폭위 측은 정보부장 내외, 그러니까 가해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10시간 받으라고 했는데요. 정본부장 측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며 전학 취하를 위한 소송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의미라면 거기에서 내려진 처분을 수용하는 게 맞겠죠. 지연한다거나 다른 소송을 통해서 그걸 연기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추천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안 좋고 부실 검증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입장 확인해봤더니 인사검증 당시 자녀 사생활까지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 관련법 등을 검토해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또다시 내홍을 마주한 윤 청장 입장으로서는 쉽게 이 반발을 잠재우며 조직을 장악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